예, 시황역인데요. 예. 안녕하세요. 쇼 나정환 연구원이 오셨고 윤아 씨 오셨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잘 쉬면서. 헤어컷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오, 예리하신데요? 그러니까요. 예쁘게 자르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어디 자르셨는지 좀 알려주면 나중에 그냥 알려주시면. 집 근처에서. 네, 같은 미용실. 예. 요즘 어때요? 시황 쓰시는 분들은 요즘 장이 조금 조정이어서 조금 답답합니까? 아니면 주가가 사실 막 급변동해야 막 전화도 기자들이 전화도 하고 막 물어보는데 요즘 좀 저는 사실 네. 그냥 안정되게 그냥 꾸준히 큰 변화가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요? 기자들이 많이 전화 안 오고 그냥 제 자료 열심히 연구해서 쓰고 이럴 때 가장 좋아서. 맞아요. 전화 오면 전화 급등, 그때 주가 급등 나가면 전화 받기 바빠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조정 양상인데 전반적으로 큰 CPI나 FOMC는 한번 지나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7월 FOMC를 앞두고 역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긴축 우려 이런 것들로 시장이 조금 누르는 요인들이 되는데요. 네. 7월 FOMC에서 금리를 올릴까요?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나요? 네. 일단 6월 FOMC 얘기를 조금 예, 드리자면은 6월 FOMC에서 보할 만한 게 점도표였죠. 예. 점도표 자체가 보시면 연말 최종 금리값이 5.6%로 기존이 이게 5.1%였는데 0.5% 포인트 상향 조정이 됐죠. 점도표 매파적이었어요. 그렇죠. 네. 점도표만 보면은 뭐 사실 연내 2번 정도 그러니까요. 25bp씩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네. 거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 7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이렇게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통화정책 불확실성 자체가 좀 부각되면서 향후의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결국에는 파웰 의장 자체도 7월, 9월 이런 FOMC들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멈췄다 이런 게 아니라 라이브한 FOMC 회의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해서 금리를 올리든 동결하는 그런 회의가 될 거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근원 물가지수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뭐 최근에 미국 고용 지표 자체도 뭐 계속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고 이러면서 뭐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오히려 이제 좀 이렇게 소멸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최근에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는 국면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저희가 자주 보는 CME 페드와트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이제 7월달 FOMC에서 금리 인상할 확률이 지금 74%. 그리고 9월달에 그러니까 7월달에 올린 상태에서 9월달에 또 한 번 올릴 확률은 한 12%. 그래서 시장에서는 한 번 정도 25bp 올릴 거다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있는데 저희 네. 하우스에서는 사실 이번 연도에는 그냥 동결로 갈 거다. 지금 현재 금리가 5.25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멈출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 측면에서, 두 번째는 고용 지표 측면에서. 물가 측면에서는 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근원 물가. 그 중에서도 좀 중요했던 게 주거비 쪽인데 네. 주거비는 원래 이 특성상 가격 상승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그게 계약이 이게 갱신되면서 계약 자체가 좀 이렇게 하향 조정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최근에 신규 계약된 그런 부동산 가격만 가지고 이제 가격 상승률을 보자면은 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조금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주거비가 중요한데 이 주거비를 제외한 다른 근원 물가들 이런 걸 봐보면은 전반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사실 물가가 내려오는 데 필요한 거는 시간이다.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차츰차츰 후행적으로 내려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 네. 고용 지표 자체가 제가 미국이 너무 좋으니까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이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고용 시장이 좋은 이유 자체는 고용 시장에서 공급은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너무 별로 없으니까 이게 임금 상승률도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가 끝났죠. 미국에서는 이제 비상 공중보건 사태가 종료가 되면서 그때 코로나 당시에 미국에서는 이제 불법 이민자들을 강제로 이렇게 퇴출시킬 수 있는 법안 타이틀 42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네. 뭐 한 달 전에 이제 끝났습니다. 예. 그렇다는 말은 이제 다른 국가에서 많이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민자들이. 그렇죠, 이민자들이. 예. 그래서 최근에 그 텍사스주, 그 멕시코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텍사스주의 엘파소라는 지역을 보시면은 그 보행 이민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 멕시코에서 새로운 이민자들이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되면은 노동 시장에서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임금 상승률을 좀 낮출 수가 있고 노동 공급 시장에서 타이트함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면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금리 인상 네. 가능성은 조금 이렇게 낮아진다. 7월뿐만 아니라 올해 전체적으로 올리기 어렵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수비가. 네. 그러니까 뭐 월가에서도 그래요. 뭐 빗대서 월가 그 전문가들 얘기 중에 인상적인 게 FOMC에서 금리를 2번 올리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MLB에서 프로들이랑 뛰는 게 더 쉬울 것 같다. 누구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죠? 네. 돈이 못 올릴 거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증권사에서는 한 번 네. 정도 더 올릴 걸로 보는데 NHS는 이제 못 올릴 걸로 보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아예 그럼 안 올릴 걸로 보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네, 뭐 지표가 진짜 너무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막 네. CPI가 막 높게 그렇죠.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또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 그런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어서 저희는 네. 연말까지 동결 음. 전망하고 네. 있어요. 네, 그럼 미국은 올릴 거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동결이 전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국 얘기도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들 금리를 올리고 있는 흐름 속에서 되게 오랜만에 인하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이 네. 배경이 뭘까요? 그렇죠. 일단 중국 LPR 금리, 1년물하고 5년물 금리를 각각 10bp씩 내려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배경에는 중국의 경제 자체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5월달 실물 지표, 그러니까 소매 판매 지표라든지 뭐 고정자산 투자 금액이라든지 뭐 산업 생산 이런 지표들을 봐보면은 전년 대비해서는 이렇게 높게 나오긴 했어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 뭐 전년 대비 12.7%, 뭐 산업 생산은 뭐 3.5% 이렇게 나왔는데 숫자만 보면 사실 나쁘지 않은데 예상치 그리고 전월치 대비해서 이 상승폭 자체가 계속 줄어든다라는 점에서 중국 경제 자체가 계속 이렇게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여기다가 플러스 제조업 지표, 아무래도 중국 자체가 제조업 국가다 보니까 국가통계국에서 나오는 제조업 PMI 지표를 많이 보는데 이게 이 기준선인 50을 계속 하회하고 있거든요. 4월 달에도 그랬고 5월 달에도 이번에 48포인트 정도로 나와서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결국에는 중국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내수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 자체를 좀 끌어올리려고 금리를 내린 점도 있지만 동시에 그 통화 정책 말고도 금융 정책을 좀 쓰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경기 부양책 같은 거를 네네. 발표를 했는데 한 1조 위안 정도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이게 뭐 12가지의 패키지가 있다라고 이제 외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 이 소식이 지난주 금요일에 전해졌고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 금요일부터 한국 장에서 보시면은 뭐 소재라든지 뭐 그렇죠. 철강이라든지 네. 일이 뭐 움직였죠. 네, 기계주라든지 이런 업종이 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이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근데 금리 인하 폭은 낮아요. 보통은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 번 올리면 네. 25bp씩 올리고 내리는데 그죠? 10bp니까 네. 원래 뭐 중국은 스탠스가 그런 건지 그죠? 맞습니다. 우리 기준보다는 좀 낮긴 한데요. 네. 그렇죠. 또 금융 정책에 대한 아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부동산 관련해서 중국에 좀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도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나요? 경기 부양책과 동시에 부동산에 규제하는 걸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법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소리가 있고 네네. 원래 5년물 금리 LPR 같은 경우도 10bp가 아니라 한 15bp 정도 더 내릴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조금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고 한 10bp 정도만 내렸는데 확실히 부동산을 조금 더 부양하라는 의지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글로벌 증시는 어쨌든 간에 중국도 조금 숨통이 트이긴 합니다만 글로벌 경제를 지금 소위 뭐 하드 캐리에서 끌고 가는 거는 미국 증시, 미국 경제니까요. 그죠? 네. 미국 증시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이제 황소하고 곰하고 좀 붙었습니다. 그죠? 미국에. 맞습니다. S&P 기준으로 4,400이니까 지금 꽤 올라왔는데 네. 강세장이 이제 시작이다. 네. 예. 택도 없는 소지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나정환 의원님? 일단 그 강세론자부터 네. 좀 말씀을 네. 드리자면은 그들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AI가
이제 시작을 했고 저점에서 20% 올랐고. 그렇죠. 그죠? 예. 이제부터 3분기, 4분기 실적 자체가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갈 거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도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일 거다라는 게 강세론자의 네. 의견이고 약세론자의 측면은 이번 장 같은 경우 특징적이게 기술주만 올랐다. 빅테크 기업만 빅테크 기업이 오르면서 나머지 지수를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나머지 지수들이 아직 안 올라왔고 뭐 실적 자체도 뭐 내년 뭐 하반기에는 좀 기대가 있긴 하지만 아직은 1, 2분기에는 그렇게 높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주가는 떨어질 거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렇죠. 피해가면 안 되죠, 여기서. 의견을 피력하셔야지. 그렇죠. 네. 저의 의견은 네. 조금 강세론자에 가깝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 정책이 국가별로 좀 많이 다릅니다. 예. 뭐 호주나 아니면 뭐 캐나다 같은 경우 이런 애들은 뭐 영국도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영랑은행 금융통화 정책 회의가 있잖아요. 유로존도 올렸고. 그렇죠. 예. 이게 네.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올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올릴 가능성도 있지만 이제 한 번 7월 달에 올린다 하더라도 거기가 이제 고점이고 거기서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된다. 네. 그러니까 다른 국가 대비 미국이 먼저 통화 정책 인상 사이클을 종료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미국이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의 빅테크 위주의 그런 사이클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는 일단 빅테크 기업 자체는 현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런 우려에도 그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좀 안정성이 좀 높다,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 뭐 말씀드린 대로 경기 자체는 뭐 둔화되는 그림이 있지만 하반기 3, 4분기에는 기업 이익 실적 자체는 1, 2분기보다는 좀 더 높을 거다라고 지금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전 주가 자체도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막 부러져서 이렇게 내려간다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 네. 것 같고 잠깐의 조정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소냐 곰이냐 굳이서라면 네, 황소 뒤에 서시겠다고. 그렇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봤는데요. 이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좀 계속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 관계에 좀 청신호가 켜지는 이슈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네. 블링컨이 좀 방중을 하면서 좀 완화되는 느낌도 있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이 그렇죠. 오랜만에 빨간불을 켰잖아요. 좀 국내 증시의 이 둘의 사이의 완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사실 원래 방중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연초에 이제 풍선 사태 터지면서 못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고, 뭐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뭐 이제 양국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면서 조금 뭐 괜찮은 분위기 자체는 뭐 괜찮아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엄청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뭐 블링컨 국무장관은 뭐 이제 갈등이 아닌 뭔가 경쟁을 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싸우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경쟁을 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 자체가 원래는 이렇게 첨단 산업, 그러니까 AI 같은 분야에서 좀 이렇게 원래 대립하는 그런 구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중국하고 미국이 뭐 협력을 해서 뭐 어떤 산업을 같이 이루겠다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하는 구도 자체는 계속 조금 이어질 것 같고, 사실 양국의 관계가 이렇게 조금 양호해지는 거는 예전에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기억나시나요? 그때 주가 엄청 떨어지고 트럼프 때. 예. 그렇죠. 네. 그때처럼 양국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는다는다. 네. 이런 점에서는 국내 증시에는 조금 이게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일부 산업에는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사실 지난주에 중국의 고션이라고 네, 네. 이런 2차 전지 배터리 업체가 그 미국 내에서 이제 생산 공장을 짓는다는 걸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승인을 해주면서 네네. 미중 관계가 좋아지니까 그러면 한국의 2차 전지 이런 업종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하고 중국 관계 자체가 좀 괜찮아지고 만약에 미국이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을 자국 내 허용해주게 된다면은 한국은 뭐 반대로 2차 전지 업종이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그거는 좀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은 미국이 IRA 법안에서 원래 그 항목 중에서
그 해외 우려 집단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면은 거기에서 만든 그런 뭐 배터리라든지 그런 소재 같은 거가 포함되면은 그 지원금을 못 받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해외 우려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계속 이제 야기되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확실하게 밝히라고 지금. 그렇죠. 네, 네. 오늘 또 이제 예. 확실하게 밝히라고 미국 쪽에다가 이제 요청을 했죠. 음.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해외 우저 집단에 포함이 된다면은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국내 피해는 뭐 더 이상 없지 않을까. 근데 2차 전지가 좀 우리 시장에서 되게 잘 가는 업종이잖아요. 업종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면 2차 전지는 혹시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반도체는 좀 어떤가요? 반도체도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반도체는 사실 2018년 미중 무역의 가장 큰 피해를 봤던 게 반도체 업종이었죠. 사실 2017년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오면서 이렇게 계속 주가가 코스피 3,000 거의 근접해까지 갔다가 계속 부러졌던 게 이제 수출이 잘 안 되면서 거기에 이제 반도체가 있었는데 사실 미중 관계가 뭐 파국으로 치닫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국 중국이 대립하는 형태다 그러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반도체는 다행이네요. 뭐 지금 디램 가격도 올린다고 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뭐 업체들의 자신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 디램 가격이 3분기부터 좀 이렇게 올릴 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계약 가격이 있고 현물 가격이 있는데 네. 현물 가격을 보시면은 최근에 뭐 그 하락하는 속도가 조금 이렇게 느려지고 그다음에 일부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오르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이제 감산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은 3분기에 아마 그 디램 계약 가격 자체가 좀 이렇게 올려서 체결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업계 자체에서 뭐 전반적으로 감산이 진행 중이고 수요도 뭐 PC라든지 AI 서버 쪽으로 뭐 견제역에 좀 개선되고 있다 보니까 네. 3분기 정도에서는 이제 뭐 재고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가격 자체는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계속 좋게 보셨잖아요. 흔들려도 계속 좋게 보는 반도체는 핵심 맞습니다. 섹터로. 그렇죠. 네. 뭐 2분기 자체는 실적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뭐 매출 네네. 자체는 조금 네. 올라가거나 뭐 영업이익 자체는 뭐 1분기에 적자였는데 예. 2분기에도 뭐 적자가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3분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음. 가격 자체가 ASP가 올라가면서 실적이 좀 이렇게 개선되는 네.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좋게 보고 있고 예. 아무래도 그 AI의 예. 수혜를 받는 업종이다 보니까 특히 그 HBM이라고 광대역폭 메모리 이게 이제 그 그렇죠. GPU를 예. 만드는 데 사용이 되죠. 음. 근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런 그 HBM을 잘 만듭니다. 업계 내에서 다른 데보다 성능이 조금 더 뛰어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좀 더 예. 반도체에서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얘기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다음 질문 빨리 좀 다음 넘어가 볼게요. 여쭤볼까요? 네. 좀 일본 증시도 얘기를 꼭 해봐야 될 게 요즘 너무 좋은 흐름을 혼자 보여주고 네. 있잖아요. 근데 이 이면에 워런 버핏이 주식을 사서 그렇다. 네. 이런 평가가 있던데 진짠가요? 워런 버핏이 최근에 뭐 네. 그 상사주 네. 많이 샀죠. 5대 상사주를 매수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5대 상사주 같은 경우 사실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그런 주식들은 내가 사고 나서 10년 동안 안 보다가 이렇게 다시 깨어났을 때 봤을 때 이렇게 살아있는 그러니까 아직도 잘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그 일본의 상사주 같은 경우 사업 분야가 되게 많아요. 무슨 뭐 에너지, 뭐 광물, 자동차, 뭐 편의점도 있습니다. 패밀리마트 같은. 그러다 보니까 그 업종 자체가 다각화되어 있어가지고 10년 동안 계속 살아남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사업부 중에서 그 광물의 부분이 사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구리, 뭐 철강성 이런뿐만 아니라 네. 니켈 이런 것도 포함돼 있다 보니까 뭐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면서 배터리 사용량이 늘어나면은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광물 확보 이런 차원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사지 않는다. 예, 오늘 뭐 이동호 한 정거장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자 여러 얘기를 했고요. 반도체 좋게 보시고 어쨌든 2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실적이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포커스인데 실적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업종 섹터 좀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2분기에는 제가 가장 최근에 봤었을 때 2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좀 상향 조정되고 있던 예. 업종들을 보면은 뭐 자본재
뭐 방산주가 있겠죠. 그리고 뭐 운송, 뭐 항공주 같은 게 있을 거고, 뭐 화장품, 의류, 뭐 IT, 하드웨어 이런 업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 자체가 좀 올랐으니까 이런 업종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 화장품, 네, 화장품, 의류, 의류, 항공, 항공. 네, IT, 하드웨어. 네, 이런 쪽이 실적이 좋아지는 쪽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오, 오늘 할 얘기가 엄청 많았는데 다음부터 조금 아쉽네, 그죠? 네, 다음 주 오실 때를 또 기대하면서 오늘 궁금증들을 조금 물어볼 게 많았는데 오늘 그죠? 그러니까요. 네. 좀 아쉬운 시간인 것 같네요. 오늘 마지막 이야기. 예, 네. 그래도 여기 도착했기 때문에 나정환 의원님 모시고 제가 나가고요. 윤아 씨가 마무리 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얼른 퇴근해 보세요. 이로운 경제 채널 EBC